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 포시에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년도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 정말 좀 그야말로 급감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시에스의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무너진 것 같고요. 이평선 또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손에 손을 잡고 쌍끌이로 매도세를 연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이 정말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들. 이 급감한 실적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된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 레벨과 또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며칠 동안 조금 더 여전히 매도 추세, 즉 추가적인 주가의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저와 같이 24년도 1분기 실적이 도대체 어떻길래 저와 같이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또한 존재하니까 이렇게 오늘 영상에선 좀 주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대화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적을 먼저 한번 좀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24년도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포시에스가 조금 좀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제16기라 해가지고 23년도 7월 1일부터 24년도 3월 31일까지 요 기간 동안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23년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4년도 1분기 실적을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을 보시면요, 23년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4년도 1분기 실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 기간 동안 241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47억 6천만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44억 원 정도.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니 요거 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 정도면 견조한 실적 추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포시에스 분기별 실적들 추이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번에 발표가 된 23년도 3분기, 4분기, 24년도 1분기 실적을 합쳐놓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3년도 3분기와 4분기, 여기죠. 3분기, 4분기. 얘네 둘이 매출액을 더하면 여러분 182억 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 산수로 놓고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요, 이 241억 마이너스 182억 원 하면 24년도 1분기 매출액이 나오겠죠. 이게 즉 59억 원이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여러분들 23년도 3분기, 4분기 더하면 51억이 나와요. 근데 24년도 1분기 때 요 X값, 이 X값이 같이 더해졌을 때 47억 6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1억에서 47억 6천이 된 거니까 결국에는 한 4억 정도 적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치로 이 당기순이익도 계산해 보시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47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44억 원이네요. 그러면 24년도 1분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억 정도 적자가 났구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59억 원,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원 정도 적자가 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분기 실적 추이를 놓고 좀 비교를 해보셔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가장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주가, 즉 차트에도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이 제품들의 비중을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 이 전자문서 부분과 리포트 부분, 그리고 이 이폼 사인 부분, 여기에 제가 형광펜을 칠해놓은 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형광펜 좀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 이때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전자문서 부문의 매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형광펜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는 매출의 비율 또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이 절대적인 매출액 있죠.
매출액을 놓고 이렇게 보신다 한들 이때는 14억 2천, 이때는 16억 4,900 정도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요번에 보시면 매출 비율이 10%가 넘어갔고요. 이 금액도 보시면 25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이 이폼 사인 부분에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요 대표적인 품목은 바로 이폼 사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이폼 사인 관련돼서 가장 최근 들어서 포시에스가 21기기 기관에 이폼 사인을 공급을 했다. 그리고 이 CSAP라는 것도 획득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이 이폼 사인은 지난 3월 달에 전자계약 서비스 업계 최초로 이 CSAP, 즉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고 합니다. 요 표준 등급을 획득한 바가 있고, 이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 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를 하고 공공기관에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을 하면서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를 하고 클라우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 인증 제도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으면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받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기도의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더불어서 현대차, SK텔레콤, LG화학, GS칼텍스 또한 이런 대기업도 이폼 사인을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또한 같이 공존한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24년도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저출산 관련 대책들을 쏟아져 내면서 이때 다시 뭐 스마트 워크나 재택근무 이런 테마들에 좀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포시에스도 같이 좀 엮이면서 좋은 주가 상승,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바로 여러분들 상승분 다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뭐 눈에 띄게 우리 포시에스가 좀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료가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연속된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이 어렵사리 좀 지지를 받았던 이 241선 근처까지도 이탈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자체가 다 정말 이 저조한 실적이 베이스가 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된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만 출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포시에스 주가에 굉장히 좋지 못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여러분들 뭐 신규로 지금 이제 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나 계시다면 일단은 지금 연속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좀 이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시던 우리 주주님들의 입장에서도 뭐 언제가 됐건 혹시나 뭐 물을 타시거나 이런 비중 조절하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일단은 좀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된 다음에 좀 행동에 옮기시는 게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